김희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확장의 시간입니다. 보통 처음에 입사하실 때 면접 보시면 이제 육아하시면서 경력 단절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자신감도 많이 잃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게 꼭 자신감 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보자 하는 생각에 준비한 주제고요. 저도 원래 보험 설계사를 태어났을 때부터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하던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방문교사 일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소상공인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또 아이하고 시간 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선택하게 된 게 보험 설계사 일이었어요. 그럼 저는 세무사 회계사도 아니고 보건의료 쪽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험 설계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 설계사가 되었는지 한번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3명이에요. 11살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고요. 딸 둘, 이렇게 총 3명입니다. 근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아이들 키우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한 명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3명이다 보니까 시간 쓰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하고 있고, 저희 지사에 실제로 아이 4명 키우시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와 똑같이 3명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워킹맘으로 잡긴 했지만, 워킹맘만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앞에도 워킹 데디 분들도 있으시고, 이 내용은 꼭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니어도 다 접목해서 쓰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효율성 중심입니다. 저랑 대화를 최소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은 제가 효율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효율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잔소리 삼아 효율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설계사분들한테도 효율 얘기 많이 하고, 심지어 고객분들한테도 효율성을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성비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가성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효율성을 중시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써서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성과를 잘 못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내가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 있고, 아이들 등하원 등하교 시키는 시간 있고, 우리는 병원 투입을 하니까 병원 투입하는 시간 있고, 또 고객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 있고, 또 일 잘하기 위해 또 자기 개발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가변 시간하고 고정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정 시간은 뭐가 될까요? 근무 시간. 또 하나 더 있어요. 육아 시간.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가변 시간이 되죠. 내가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나 아니면 내 자기 개발하는 시간. 제가 보통 한 달 일정표를 월초나 전달 말일에 짜거든요. 그때 내 이 고정 시간을 먼저 적어놓고 내 머릿속에 가변 시간,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좀 숙지해두면, 병원에서 DB 잡았을 때 그때 내가 내 가변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머리에 숙지해놨으니까 일정 잡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또 기고객이 상담 요청할 수도 있고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어서, 그럴 때 또 우리는 엄마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시간을 써야 될 때, 그리고 자기 개발할 때, 우리는 설계사들과의 또 이런 교류도 중요하니까 회식할 때, 이럴 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변 시간하고 고정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을 극대화하실 수 있어요. 내가 24시간 똑같지만 48시간처럼 쓰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시간을 또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짜투리 시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시잖아요. 애들 케어해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 와중에 나도 사고 싶으면 또 사러도 가야 되고,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노트북 들고 다니시잖아요. 풀 충전 항상 해놓으시고, 차에서 대기하는 10분, 15분 있으실 때 증권 신청하시고, 아니면 기고객 전화하셔야 될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잘 쓰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 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과 진정성 중심인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주제는 경력 단절이 아니고 경력 확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와닿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면은 육아가 왜 경력 확장인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키우다 보면 진짜 힘든 일이 많아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뭐 우울증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상승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아이 키워서 이거 하나는 엄청 개발됐다. 인내심. 맞아요. 인내심. 인내심이 가장 극대화되는데, 우리가 영업할 때 또 힘든 게 고객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막 3시간, 4시간씩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험 얘기만 3시간, 4시간 하는 거 아니지 않으세요? 그 고객님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시고, 그때 저 인내심이 아주 그냥 확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키우면서 인내심 급상승되니까 저는 이게 또 경력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인내심 없으신 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체로 제가 보니까 그 아이 키우셨던 여자 남자 팀장님들이 그래도 이 버티는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새로 신입 팀장님 오셨다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아이 키우시냐? 아니면 뭐 결혼하셨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때 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저는 요게 경력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딸 키우시는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여자애들이 엄청 공감을 바라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억지로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고객한테도 조금 연기 섞어가지고 쓰면은 전 그것도 경력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한테 공감을 막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굳이 공감해줘야 될 일이 별로 없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약간 진정성 있는 거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그러면은 요것도 경력 확장 아닐까요? 공감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고객한테 나 공감하는 거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 없으세요? 공감 잘 하세요? 공감 잘 못하시죠? 그러면 더 육아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확장이 될 거니까. 세 번째는 마인드셋 동기부여인데, 사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팀장님한테 이런 내용 누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100번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기부여하고 마인드셋인데, 마인드셋하고 동기부여는 세트 같지만 또 서로 달라요. 마인드셋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인드셋은 365일 24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시도 제가 이 정신에서 이거를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빡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설계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내가 이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설계사를 이기겠어요? 다 고객 뺏기죠. 동기부여는 모두 한 가지씩은 동기부여를 꼭 갖고 계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동기부여는 돈이에요. 아까도 어떤 분이 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돈 뺀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 다음 순위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험회사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지점장님이 얼마 벌고 싶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영업조직은 대체로 들어오면 첫 번째 질문이 다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뭐 300만 원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있으셨던 것 같고, 저는 제가 그 자영업을 하면서 좀 판을 벌려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500 정도는 무조건 벌었어야 됐어요. 500을 벌어야 마이너스가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를 뱉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500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첫 달부터. 근데 그거는 제가 동기를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냥 한 1년 정도 좀 해보다가요. 해보고 천천히 배워보고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 1년 뒤에 그분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뭐하러 굳이 1년을 내 시간을 쓰냐, 지금 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모든 분들한테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속도가 다르니까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무조건 처음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저는 약간 살이 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로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제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되게 여유로워요. 화도 잘 안 내고. 그래서 돈이 좋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좋구나.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지금 체육 특기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켜줄 수 있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좀 줄어드니까 저도 여유로워지고 오히려 고객 상대할 때도 더 편하고 고객도 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에서 돈 뺄 수 없고, 두 번째는 제 동기는 당연히 아이들이겠죠. 제가 아이들을 첫째는 4개월 때, 생후 4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보냈고요. 둘째는 태어나고 61일째인가? 어린이집 보냈어요. 셋째는 71일. 그러니까 도합 1년이 안 돼요. 제가 아이를 그냥 온전히 집에서 돌본 게. 근데 그거를 어떤 엄마들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아니 애들 그렇게 어릴 때까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사실 보낸 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를 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아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 활동을 하는 여자였으니까 뭐 엄마일 때도 그렇고 이때도 효율성이 작용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시간을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자. 근데 일을 나갔을 때 그냥 가서 대충 시간 때우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핏덩이 같은 애들을 맡기고 왔으면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 생각해서 아이를 맡겨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임신 중에도 그렇고 정말 한 번도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제가 살짝 흐트러질 때 애들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동기부여는 자기가 스스로 좀 동기가 될 만한 거를 만드셔서 꼭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영업하시면서 동기 없이 잘하실 수는 절대 없어요. 동기가 없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아무거나라도 하나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는, 작년 6월 달이었나 6월 말쯤에 한 마감이 2, 3일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적지 않게 매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달은 에너지가 좀 남았는지 조금 더 하고 싶더라고요. 마감 이틀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고객 잡아서 이렇게 보장보험 상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리스트업을 해봤죠. 뭐라도 하나 좀 팔아보자. 근데 단기간에 가서 상담해서 팔 수 있는 거는 뭐 연금이나 아니면 뭐 단기납 종신이나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기고객 중에 약속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객이 누가 있을까 보면은 보통 뭐 식당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 다른 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만 골라가지고 또 이 중에 조금 잘 먹히실 만한 분을 제 나름대로 선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막 엄청 떨리는 것처럼 가서 고객님 이것 좀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막 마음을 먹고 있었고, 제가 막 긴장되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저 마감 바로 직전 날, 나 이거 가서 좀 더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 이거 말했다가 또 이분이 그동안 유지하던 것도 또 얘 왜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하라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막 그런 고민을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약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데 여보 회사에 100명이나 그 직원들이 있는데 가서 좀 하나만 팔아줘, 제가 그랬어요. 딱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돈도 많으시니까 20만 원짜리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 그랬어요. 어차피 돈 모으는 건데 어때? 얘기 좀 해봐. 근데 저희 남편이 아예 막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제가 약간 하소연하듯이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이 해준대. 그러니까 너 거기 가지 마.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약간 감동은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슨 소리야? 너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그리고 제가 그 고객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객님 찾아갔는데 또 약간 반전인 게, 저는 가서 이제 또 큰 소리는 쳤는데 가서 뭐라고 말하지? 막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제 직업이 뭐죠?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보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왜 왔어? 뭐 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며칠 전에 막 이랬는데 그것도 청구해야 되고, 나 그때 든 거 좀 다시 좀 뽑아줘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트북 켜가지고 궁금한 거 다 해소시켜드리고, 제가 다행히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한테도 계약하고, 저희 남편이 따온 계약도 계약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한 개 더 하고, 그래서 그날 마감 날만 한 70만 원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대충 계산해봐도 70만 원이면 뭐 연금 합쳐도 꽤 뭐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굳이 막 마음을 놓을 필요는 없겠다. 제가 최근에도 신입팀장님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 저 다 했어요 이렇게 하시길래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진 않죠. 근데 대신 내가 그냥 마인드셋을, 내가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뭐라도 더 할 수 있고, 물론 매달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12달 중에 한 번만 그래도 되게 좋지 않아요? 한 달치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나한테 그런 달이 한 달만 걸려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괜찮지 않나요? 제가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짧은 내용 하나로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 가장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가 이거 하나예요. 마인드셋은 자의로도 할 수 있는데 타의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수도권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쉽 막 엄청 올리시는 팀장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팀장님들의 그 파워풀함을 제가 막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없는 거를 다른 사람이 주니까 제가 영업을 할 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 사례로는 제가 지금 재작년 11월에 입사해서 그 전에 한 2년 반을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지점장님하고 지사원 합해서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 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좀 터지거나 이럴 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조금 힘들면 그냥 김포 사무실 가면 팀장님들 계시고, 그러면 조금 나 힘들다 하면 막 술 사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이분들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고 내가 힘 떨어졌을 때 같이 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전 회사에 있을 때 똑같이 인하우스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연간 수수료가 한 딱 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직하고 나서 바로 2배로 뛰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직 문화가 나름에 있었고, 조직원이 많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5명밖에 안 됐고 제가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 도움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끌어갈 수도 있지만 남의 도움도 받아도 된다. 근데 저희 팀장님들 보시면 뭐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내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도움 얼마든지 청하셔도 되고, 저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만나지는 못해도 계속 연락하셔서 소통하시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나 마인드셋은 꼭 한번 영업활동 하시면서 장착도 하셔야 되고 고민도 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일즈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수수료가 증가한 거에 기반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있는 지사원인 지사고, 그리고 병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DB를 얼마나 딸 수 있고 활동을 잘할 수 있고도 정할 수 있어요. 병원이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 얻어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전에 있던 회사는 그냥 개인 병원 같은 정형외과였거든요. 거기 5일 내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약간 대학병원에 대한 궁금함도 있어가지고 저희 지점장님한테 대학병원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점장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은 그냥 생각하지도 마라. 괜히 들어가서 청구 기계 역할만 하고 되는 거 없다고, 엄청 정신없고 일만 많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직을 하면서 상계백병원을 들어갔는데, 거기도 대학병원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들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들어오는 인원수 많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DB가 엄청 잘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제가 그때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속아가지고, 아, 대학병원은 진짜 힘들고 효율도 떨어지고, 저 효율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효율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얘기 듣고 아예 접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병원에 투입한 순간, 아, 나 속았구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니까 수수료가 그냥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13차월 받기 이전에도 그 전에 받던 것보다 한 2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하우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여기 스마트케어가 대표님이 어쨌든 인하우스에 또 이렇게 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해주시는 이 환경에 잘 맞춰가지고 일하시면, 워킹맘 워킹데디이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 출근 퇴근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조율해서 더 쓰시고 하면 영업하실 때, 세일즈 하실 때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더 많은 에피소드를 준비해가지고 더 재밌게, 더 도움되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